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얘기, 그중에서도 이해찬 대표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만났습니다. 만찬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 좀 다뤄보죠. 여기 있습니다. 대결봅니다. 일단 사진 장면 보시면 어제 국회 앞 식당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잡히고 있네요. 여기 보면 이해찬 대표가 왼쪽에, 저쪽 오른쪽에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청와대 참모, 전직 참모들, 그리고 현직 민주당 의원도 얼굴도 보이네요. 이렇게 만찬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이 자리에서. 그 기사입니다. 속속 친정인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청와대 일기 참모진들. 청와대 일기 참모진들 최근에 그만둔 지 뭐 본인들끼리 백수 모임을 가졌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그분들 얘기입니다. 이해찬 대표, 백원우, 한병도 등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과도 어제 만찬을 가졌습니다. 임종석, 뭐든 헌신적으로 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죠? 마저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다음 기사로. 이해찬, 당 인재풀이 커졌다. 어제 그분들이 와서 인재풀이 커졌다. 임종석, 당에 헌신할 것이다. 인재임을 스스로 인정한 건가요, 그럼? 인재풀이 커졌다는데 헌신하겠다고 했으니까. 이해찬 대표 최근 복당 청와대 일기 참모진과 어제 만찬을 했고요. 총선 앞두고 문재인 사람들 역할을 모색한다. 그리고 아직 당적이 없는 윤영창 전 국민소통수석은 조만간 입당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어제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인수위도 없이 청와대에 가서 고생들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당 당원들이었기 때문에 당으로 이제 복귀할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 내가 저녁을 한번 대접하려고 그렇게 모인 자리예요. 오늘 구체적인 역할 얘기도 하시나요? 그런 얘기는 없고. 예. 어느 때보다 당정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신뢰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역할이 있다면 뭐든 헌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청와대에서 그동안 올해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고 당에 돌아오게 돼서 당의 인재풀이 훨씬 커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강병훈 의원님, 뭐니 해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가장 관심사입니다. 지금 물론 비서실장 그만둔 이후에도 UAE,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어떤 자리를 맡고 있긴 합니다만 내년 총선 정치권에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요.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어제 만찬을 했던 모든 분들이 저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인재풀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희 내년 총선에 다들 출마하셔서 21대 국회에 다 같이 들어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일기 참모진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발했는데 그걸 성공적으로 대통령님을 이끌고 모시고 보필하는 저는 확실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또 강하게 밝히셨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당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우리 당에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들이 저희 당에 들어온다면은 함께 손잡고 일한다면은 문재인 정부의 중후반기가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 전 실장이니까 총선 출마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총선 출마한 이후에 지금 임 전 실장에 대해서 대선과 연관돼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빠른 듯 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임종석 실장께서 21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라 그러면은 저희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으로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런 역량을 대통령 모시는 비서실장에서 보여줬고요. 우리 국민적으로 임종석 실장에 대한 기대들도 저희 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역할을 좀 기대한다. 이런 거네요, 지금 상황. 예, 그렇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제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에 지금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연구원장,
민주당이 이제 싱크탱크인데 그 민주연구원장 자리를 맡아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 대통령 당선되기까지 예.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길을 쭉 걸어올 때까지 양정철이라는 예. 측근 예. 역할이 컸죠. 소위 양비라고 통합니다. 그렇습니다. 양비. 그러나 막상 출범을 한 다음에는 예. 그에게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뭐 권력 투쟁의 산물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만 알아서 예. 밖으로 나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복귀를 하는데 청와대 바로 안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당에 있는 자리로 약간 연착륙을 하는 거죠. 문제는 그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인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영향력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예. 조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면 사람들을 연결하고 추천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전 그런 점에서는 정치판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예. 임종석 전 실장이나 한병도 전 수석 같은 예. 분들은 전직 의원 출신이니까 내년 예. 4월에 치러야 될 총선을 겨냥해서 당에 왔을 때 예. 맞을 거예요. 어. 나머지 비서관들도 예. 우르르 지금 당에 오는 거 예. 물론 중요한 자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을 옆에서 도왔다는 경험을 살려서 나도 정치판에 뭔가 기여를 하겠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것만으로 뭔가 후광 효과를 노리고 정치판에 뛰어든다. 대단한 아마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비서실장을 했는지 아니면 무슨 정무수석을 했는지 무슨 일반 비서관을 유권자들이. 했는지.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판에는 정치판 나름대로 본인의 역량을 가지고 예.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예. 내가 뭔가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지. 나 청와대 일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예. 유권자 여러분 날 좀 봐주세요. 이거 아마 먹히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정치권의 뭔가 움직임이 요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 컷입니다. 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번쩍번쩍입니다. 마치 조명을 껐다 켜듯 천둥 번개가 몰아칩니다. 밤하늘의 하늘을 시커먼 번개가 환하게 내리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자연현상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밤 캘리포니아 남서부 지역에 강한 천둥과 번개가 내리쳤는데요. 5분간 무려 1,500회가 넘는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제트기류가 이 지역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폭발적인 번개구름이 발달했는데요. 이로 인해 LA 국제공항 터미널 3곳이 순간적으로 정전되고 일부 항공편도 결항됐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해군 최초입니다.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고요. 계기판이 보이는 헬기 안 조종석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5일 여군 최초로 해상기동 헬기 정조종사로 선발된 한아름 대위입니다. 해상기동 헬기의 정조종사가 되려면 300시간 이상의 임무 비행을 해야 하고요. 항공작전지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한 대위는 여군 조종사가 돼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후배 여군들의 희망이 되도록 최고의 해상회전익 조종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태그는 미세먼지입니다. 여기 남성과 여성이 보이는데요. 마치 방독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방독면이 아니라 중국에서 판매하는 미세먼지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로 코와 입뿐 아니라 눈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데요. 베이징에선 대기오염이 심한 날 이렇게 방독면 수준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요. 안개가 낀 듯 흐릿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른바 스모그 서체인데요. 글씨가 스모그에 덮인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스모그를 해결하지 못하는 중국 정부의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최근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 글씨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도보 출근입니다. 어두운 색 코트를 입고 있는 두 남성이 보이죠? 내리막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남성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 가방을 맨 남성은 김종기 행정관인데요. 둘은 어제 오전 비서실장 공간에서부터 청와대까지 10여 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노 실장은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은 것이라도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도보로 출근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직원들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청와대 비서실장의 도보 출근 10여 분 정도 거리니까요. 꼭 미세먼지가 아니래도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도 그 정도는 걸어서 출근할 만한 거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